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건 뭐냐면 바로 블로그 탐방입니다. 원래는 좀 거창한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처음에는 블로그 컨설팅, 나중에는 블로그 훈수. 그런데 이게 막상 또 한다고 해보니까 내가 뭐라고 남의 블로그를 컨설팅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 이웃분들 블로그 한번 신청해 주신 분들 보고 어, 염 보고 나름대로의 느낀 점 말해보기.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청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상한선 상한선을 10명이라고 해줬는데 사실 10명이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분은 다음에 하려고 뺐고 8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못하신 분들 중에 뭐 나중에라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이렇게 오늘은 8개만 볼게요.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즘에는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 버전 페이지로 보고, 한번 여기 지금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청해 주신 분, 이튼님입니다. 이튼님 블로그.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딱 보시면 약간 감성적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프렌치파인가? 랑고호즈? 아무튼, 몇 개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 안녕?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알찬 2주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얻은 게 있다면 사람, 배려, 단호함이네요.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이거 글씨가 좀 여러분한테는 작을 수도 있겠다. 키워서 해볼게요. 음, 잠깐만. 인간은 필사적으로 세계를 만들어 세우려고 하고 자연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대지로 되돌리려 한다. 있게 하려는 힘과 없애려는 힘의 치열한 맞섬은 아름다운 겨루이다. 이우환. 호주는 자연 속의 건물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진짜 잠깐만. 호주의 풀들이 그립다. 고운 모래도 맑은 빛깔의 바다. 어딜 가도 아름다워서 우릴 자꾸만 멈추게 만들었다. 자전거로 30분 거리를 거의 3시간 동안 다녔지. 잠깐만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왜 저한테 신청하셨어요, 이거? 너무 완벽한데? 자, 그래도 제가 좀 보태보자면, 아, 나는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보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쫙 늘어놓고 그냥 계속 글만 늘어놓으시는 그런 블로그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웬만큼 집중해서 읽지 않는 이상 이게 읽다가 흐름을 놓치게 돼요. 근데 이분의 어떤 좀 잘하신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중요 포인트마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제 여기서부터 화제가 전환됩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셨다는 점. 이런 게 저는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얼이버고 여기서부터는 란셀린 사막이고 여기서부터는 캥거루다. 여기서부터는 피나클스 사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본 것 중에 조금 아쉬웠던 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PC로 보나 모바일로 보나 마찬가지인데 어, 이 문장이 좀 안 이쁘게 쪼개지거든요. 보시면 이게 단호함 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가운데 정렬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붕 뜨게 됩니다. 이 글자만.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저는 문장 길이를 엄청 짧게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두 개로 쪼개버려요. 문장을 중간에. 저는 진짜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 두 줄로 그러니까 줄을 넘어가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장을 짧게 짧게 씁니다. 그래야 읽을 때 좀 편해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똥 싸는 블로그라서 양지남, 양산형 지레개 남소. 똥 싸는 블로그라서 사실 이게 가능한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갓생 감성 블로그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 일종의 퇴고를 하자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꼭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행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강제 개행을 하고 한 줄을 띄워주세요. 자, 내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마당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당에 네잎클로버와 많은 꽃들도 심었고요. 잡초는 싹 뽑았답니다. 들꽃은 놔뒀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게 문단 모양도 이뻐서 더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다른 걸도 한번 볼게요. 그동안 준비했던 소율로가 끝났다. 소규모로 생각했던 파티가 인원이 점점 늘어 14명이 되었다. 자, 요것도 한번 고쳐보면 일단 여기서는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게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런데 이분이 글씨 포인트를 좀 작게 했습니다. 저는 글씨 포인트는 무조건 15로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블로그를 쓰는 게 자기 만족도 있지만 어쨌든 남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글씨 크기를 15 이하로 절대 안 줄여요. 왜냐면 그거보다 줄이게 되면 읽을 때 좀 힘듭니다. 자, 이것도 개행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어, 그리고 내용도 살짝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그동안 준비했던 소울로가 끝났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이트님의 블로그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겠지만
이게 안 보는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소욜로라는 행사가.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솔로들의 모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소욜로란 솔로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생각했던 파티가 인원이 점점 늘어 14명이 되었다. 뭐 이런 건 넘어가고. 라 브레인 팀이 와, 어, 음,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네요. 사실 이트님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은 좀 충분히 완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이미 너무 잘 쓰고 계셔서 그리고 이런 거 좀 강조 처리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정보 같은 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이거는 오히려 저보다 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가게 어디예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본문에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 이 이태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뭐 정보 같은 거를 좀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님은 되게 이미 너무 잘 쓰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남해님 블로그 한번 볼게요. 남해. 음, 비상. 블로그 글쓸 건덕지 떨어짐. 나랑 똑같다. 나도 맨날 없는데. 새해 다짐 다들 세우셨나요? 포스팅할 건덕지가 없음. 음, 면접 마음가짐. 면접을 50번 이상 봤다고 하십니다. 주소 올려주시면, 주소나 블로그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요. 이 글을 시작할 때, 미지라고요? 미지, 미지 신청했잖아요. 이거 당신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봐드릴게요. 양딸기씨. 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사를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해입니다. 요즘은 제가 요양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에만 있기가 심심해서 정말이지 오랜만에 아쿠아리움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 요런 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말 끝나고 여기 구분선 기능이 있거든요. 구분선으로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저는.
이게 왜냐면, 어,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걸 잘 안 봐요. 그냥 쓱 내려버려요.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는 거죠. 본문 들어갈 때까지, 인간이 딱 눈으로 보고, 뇌로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약간 몇 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제 거 같은 거 보면은, 앞에서 그냥, 이런 거 넣고, 짤방 넣고 이러면서 시간 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양산형 지뢰계 남자 수록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이유가 일종의 좀 인사도 할 겸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다. 자, 그리고 맥스 달튼 전시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같습니다. 롯데타워에도 인사 한번 해줍시다. 인사성이 아주 밝으신 분 같고요. 음, 오, 글 길이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글 길이가 딱 제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길이에요. 스크롤 한 20바퀴 정도 돌리면 끝나는 글 길이. 딱 길지도 적지도 않고 너무 적당하고,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음, 너무 좀, 이 어떤 남해님만의 식견이 좀 엿보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드러나지 않았나. 아, 근데 이거는 맥스 달튼을 봤는데,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 너무 귀여운데 너무 징그러워. 이런 거 한번 봐주고. 거품기가 도착했을 때만. 음, 자, 이것도, 자, 보세요. 흰자부터 먼저 치기 시작했는데 30번쯤 휘저었을 때 깨달았다. 이건 무리구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 이건 무리구나.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쉬지 말고 일단 쳐라.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흥미가 생기려면 어 이게 무리라고 왜 느껴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 남해님의 어떤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한 30번쯤 휘저었을 때 팔이 아팠다.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 짓을 내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 팔이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이 받았던 어떤 느낌?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기다가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무리구나라고만 쓰면은 그냥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아 그냥 맨손으로 치는 게 되게 힘들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남해님만의 어떤 스파이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실패한 머랭 살리기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던 사람 입장에서 좀 반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트위터 느낌이 있어요. 음, 오메. 아, 웃긴데? 팬케이크 구워다 생크림이랑 딸기 얹어 먹은 사람 됐습니다. 아, 나 같은 여기다가 나처럼 살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써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2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요. 아, 아, 이거 웃긴데? 아까 이 상황 자체가 좀 웃기네, 그냥. 아니,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뭐랄까.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뒤에가 되게 웃기거든요? 이 뒤에가 되게 웃겨요. 근데 이 위에서 읽다가 뒤로 가기를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던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에는 진짜 아예 짧게 쓰거나,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남해님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남해님만의 순간순간에 느꼈던 점, 뭐 아니면 그때 상황을 포착해서 글을 쓴다거나 약간 그런 게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두 개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글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소곱창만 팬다. 야, 엄청 잘해 드시네. 맛있겠다. 아, 낮부터 구워 먹었다는 소리죠. 귀여우시네. 아, 눈물이 날 지경.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법칙.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 매니아 나야 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누가 우승할지 중반 정도는 대충 보인다. 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스파이스를 더해서 안녕하세요. 남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 매니아라고 하셨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약 뭐 50회 시청, 50회 시청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반 시점 우승자 적중률이 약 95%에 달하는 그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 권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도입부가 필요하다. 불안은 아니죠. 50회 시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95% 이거는 본인의 어떤 실제 적중률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음, 질질 짜는 놈들은 절대 우승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밌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남해님만의 어떤 스파이스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을 시작할 때 인사를 부탁합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묵묵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 블로그 되게 자주 보거든요. 뭉블로그 뭉블로그 오마카세 1, 2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아 이거 좀 최신 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30대의 연애. 30대끼리 연애하는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고인물 플레이어가 화려하게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0대는 서로가 서툴러서 마치 게임으로 비유하면 튜토리얼을 갓 벗어난 느낌? 쿠키런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체력 다 돼서 죽는 느낌? 음, 감각 자체가 예민해서 1에 10으로 받아들이는 탓에 내가 쿠키런을 하고 있다니 이거 자체가 너무 재미난 시절이라 체감 재미는 더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건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고 취해서 가성비 있게 취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방탈출 많이 하다 보면 기출 문제들을 돌려서 방탈출의 문법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 잘 지켜주고 계신 게 문장 길이가 너무 좋죠. 일단 문장 길이가 하나하나 호흡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은 문장 여러 개를 모아서 문단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첨언에서 엄청나게 우다다닥 쓰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20대 때 배운 육탕 공력과 쪽방 스킬은 20대에 두고 와야 하는 것이지요. 아씨.
야, 바스. 자, 어, 일단, 그래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음, 자, 이게 보면은 문단 1이 호들갑맨에 대한 얘기고, 문단 2가 흐린눈맨에 대한 얘기고, 문단 3이 정신승리 마스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물론 작성한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지만 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툭 던져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본인 얘기지? 이게 다 본인 얘기거든요.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이게 호들갑맨 흐린 눈맨 정신승리 마스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이 글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라는 거를 정리해 주는 게 한 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요. 몽몽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호들갑맨. 두 번째, 흐린 눈맨. 세 번째, 정신승리 마스터. 놀랍게도 이 세 부류의 인간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럼 레디고 하고 구분선 주고 이 글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다 본인 얘기 맞죠? 나 이거 읽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읽었는데도 좀 아리까리 할 정도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글 자체는 문장 길이도 좀 적당하고 요런 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 좀 문장을 분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보시면 진짜 두 줄 웬만하면 안 넘어가거든요. 문장이. 추가 신청 받을게요. 말씀해주세요. 요런 거, 그냥 이런 거 일부러 그냥 읽는 사람 짜증나게 하려고 붙여서 써놓은 게 아니면 웬만하면 문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야 좀, 그러니까 나는 그렇더라고, 저는. 저는 이게 좀 문장끼리 떨어져 있어야 좀 잘 읽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엄청 짜잘하게 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쓰는 습관이 생겨서 길게 못 써. 나는 역으로. 문장이 두 줄을 넘어가면 너무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대화이기 때문에 엔터를 칠 수가 없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몽몽님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 글 첫 문장 혹은 첫 문단에 어, 지금 내가 쓰려는 글의 성격을 요약한 문장을 배치를 해줘라. 아까 그 남해님한테 한 말이랑 비슷한 건데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이게 본인은 본인의 사념을 이렇게 뚝 던져놓는 거지만 그래서 본인은 익숙하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근데 남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여기가. 낯선 곳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 똑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거를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남들도. 그 시간을 좀 주면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은님 블로그입니다. 하은님. 근데 저 이거 이분 거 봤거든요. 제가 사실 다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여기 있는 모든 이웃분들의 블로그를 평소에 다 자주 보진 못해요. 워낙에 그 지금 서로 이웃이 제가 2,700명이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1,000명 시절까지는 어떻게 봤거든요. 근데 2,700은 나도 안 돼. 나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근데 제가 이분 거는 좀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 이분은 이분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거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인스타 느낌도 나고 썸네일 미쳤죠. 아 근데 이분에게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얼굴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쓱 넘어가면 이게 물론 하루하루 기록하는 용도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만 올리시는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분이 아마 필사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날 갤러리에 올라왔던 사진을 그냥 쭈루룩 올리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글을 쓴 걸 좀 볼게요. 음, 자 일단 이분은 일단 목적 자체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보통 요즘 그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일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만 올려도 하루가 설명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이제 본인은 내 사진을 보면. 근데 이제 사실 남들 입장에서는 이 아무 글도 없이 이렇게 쫙 봤을 때, 그랬구나. 그냥 이러고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글이 조금 올라와 있는 걸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일기 쓰던 느낌이 나요. 아, 냠냠님 안녕하세요. 자, 12월 27, 28일 수요일 날씨 흐림. 오늘은 뭘 했다. 그리고 누굴 만났다. 그리고 뭐도 했다. 좋았다. 끝.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분한테 이거를 내가 강요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야, 이분. 암튼 더 이게 좀 재밌게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하은님만의 어떤 생각이나 사념이나 뭐 느낌, 하은님만의 경험 이런 게 좀 더 들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의외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상 그냥 단순히 올려놓는 거 의외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어우, 쉣. 이거는 본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재밌게 쓰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좀 내 일상을 조금 더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 이게 뭘 했다 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이 이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사진을 안 찍는 날이 너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제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먹는 거 올리는 것도 이거 거의 일주일치거든요. 일주일 동안 사진 3개 찍은 거예요, 3개. 이것도 그나마 블로그 올리려고 의식적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모아서 올리거든요. 모아서 올리면서 하루에 하나도 안 찍어요, 사실. 아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어떤 고뇌의 흔적이 보이죠? 먹은 게 사진이 너무 없으니까 올릴 때 어떻게든 뭔 말이라도 해보려고 틈새라면 먹다가 갑자기 MT에서 불닭볶음면 처먹은 얘기하고 미피 도넛 기껏해야 뭐 2,000원짜리 먹으면서 맛평가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써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써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데 너무 잘 쓰고 계셔서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입시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은 쿄님 보겠습니다. 쿄님. 쿄님. 쿄의 갓생 도전기. 렛츠 기릿. 마음에 드네요. 배경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 볼만한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좀 후기나 이런 교환 학생. 오타 있다. 이거 고쳐주세요. 교환 학생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게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니까 요거는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일상 영역만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시작하면. 벌써 12월이라니. 연말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봐봐요. 이분은 이건 좋아요. 시간 벌기. 뭔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분, 이분의 시간 벌기. 자, 뭐 하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럼 레지고 하면서 구분선 넣고 일상 넣기. 이런 건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인사하고 시간 벌기.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두 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예의도 예의지만, 이 사람들이 이 활자에 익숙해지고, 이 글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거는 되게 잘하고 계세요. 막상 먹으니 고구마가 상한 느낌이라 버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도 한 10줄은 쓸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상한 느낌이라 버렸는데, 고구마에서 정확히 무슨 맛이 났는지 묘사. 예를 들면, 뭐, 애기 토맛이 났다. 음수통에서 건져 먹은 느낌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과거에, 과거에 상한 음식 먹은 얘기. 과거에 상한 음식 먹은 이야기 약 5줄 쓰고, 과거에 배탈 난 이야기 약 15줄 쓰고, 아, 근데 배가 멀쩡하다고 합니다. 아, 아쉽네요. 아, 아쉬운 게 아니고, 아, 다행입니다. 네. 어, 배가 멀쩡하셔서 정말 다행이고, 자, IPP 끝나면 달려주겠어요. IPP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IPP는 뭐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걸부터 정확성 너무 홍진경 답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나요?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뭔가 사람들이 지금 모습. 아,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야, 뭐야. 대기 423심. 설거지에 야추. 좋았네요. 자, 즉, 쿄님의 블로그는 제가 글을 하나밖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게요. 글체는 끝나고 나는 간다. 이런 거 좋아요. 아, 이거 웃기다. 아,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 되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일상 쓰기. 남의, 남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쿄님의 블로그 요약. 그 블로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1. 인사. 2. 어, 단순히 한 것만 나열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쓰면 좋을 듯. 아, 나는 이게 너무 아까워. 조금 더 질질 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 하루치 일상을 가지고 어, 그 레포트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무조건 A4 4장 이상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처럼 어떻게든 불리고 불려서 쓰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쳐낼 건 쳐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쓰고 지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쓰고 좀 재미없어서 지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원래도 요거에 뭐였지? 이거였나? 이거다. 이거를 제가 이거에 한 2배를 썼다가 반으로 줄였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는 너무
길게 쓰기가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어딘가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불려서 썼다가 필요 없는 문장들을 지워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블로그가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쓸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모를 만한 단어나 상황은 설명해 줄 요거 시켜주십시오. 거의 웬만하면 요 정도로 요약이 되네. 인사, 시간 끌기. 사람들이 내 뇌 속에 적응할 시간 주기. 거의 웬만한 분들은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묘댕님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신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분 이웃이 11,000명인데 왜 저한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웃 8천도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합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들어가 보고 뭐야 왜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본인.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어, 모를까봐 설명을 적으면 금원십이 될까봐 두렵다. 근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조금 최소한의 문장으로 한 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진짜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만. 그냥 딱 이게 뭔지만 알 수 있을 정도만.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 뭘 봐야 되지? 어이구야. 이분이 보니까 좀 패션 블로그 같거든요. 이분은 근데 좀 아예 성격이 다른데? 자, 그러면 이분은 저처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저처럼 쓰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고 글을 쓸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쓰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 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뷰티 블로거 지망생이기 때문에 선배 블로거에서요. 선배 블로거에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요런 거 좋아요. 역시 다르죠. 시간 벌기. 시간 한 문단 벌어놓고 난 어딜 갔고 영업시간은 여기고 전화번호는 이거다. 서문이 진짜 깔끔하죠. 인사 안 했는데 왜 좋냐고요? 이런 분들은 검색 유입을 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검색 유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사람 시선이 딱 여기 들어왔어. 그리고 한번 내리죠. 그러면 딱 시선이 여기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딱 요 정도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검색이요, 검색. 검색 유입. 그러니까 사실 제 블로그는 검색 유입이 되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보시면 저는 검색 쪽은 완전 놓고 있거든요. 제 거 검색 보여드릴까요? 일단 검색 유입이 4%고 그나마 이제 검색 어도 후루꾸다 그냥. 아예 그냥 검색 쪽은 아예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입 분석 한번 볼까? 월간 유입 분석 볼까? 12월에 25%가 후루꾸로 들어왔고요. 학사 경고, 심리 테스트 모음, 수면 다원 검사 후기, 후루꾸 길이나 성욕 테스트 모음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아바타 키스씬 아바타 키스씬을 왜 검색했지? 이런 생각보다 그 제이크 설리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바타 키스씬을 아바타 키스씬이 수요가 꽤 있네. 1%면 인류의 배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후루꾸 블로그 나 이거 보면 약간 감동적인 게 어디서 어디서 보고 어떻게든 들어오시려고 한 거잖아요. 암튼 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묘댕님께 중요한 건데 이 묘댕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묘댕님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 물론 만천 명의 엄청나게 많은 분도 있지만 이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진도 좀 잘 보여주시고 있고 요것저것 해서 이런 거 봐. 이런 것도 교환 환불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내 옷 마음에 들어. 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블로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가 알차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도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뭐, 무스탕을 했는데 여기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뭐, 나는 어렸을 때, 뭐, 갑자기 저 유치원 때 생각이 나는데, 뭐, 유치원 때, 장기 자랑을, 대롱잔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팬티 스타킹을 입혀가지고, 팬티 스타킹 입기 싫어서, 팬티 스타킹 입기 싫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글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보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논리도 없는. 경험담이냐고요? 네, 경험담이에요. 음, 최대한 깔끔해야 될 것 같거든. 오, 이거 마음에 든다. 이 이모티콘 마음에 든다. 아,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너무 잘하셨는데? 조금 더 볼게요. Back to Basics. 이런 거. 좋죠. 아, 네, 잘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경어체로 쓰면 조금 더 잘 읽힙니다. 지금 이 그 묘댕님의 블로그가 음승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웬만하면 경어체를 쓰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반말을 쓰는 이유가 좀 옛날 얘기할 때. 그 옛날 얘기를 해서 경어체를 쓰면 문장 길이가 하나하나 너무 길어져서 지루해질 것 같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묘댕님은 어, 경어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음, 경어체를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묘댕입니다. 요즘 은근히 눈에 많이 뜨는, 보이는 노스페이스 패딩.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라인, 바로 1996 노벨티 눕시가 아닐지요. 아이씨, 죄송해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의 경우, 최근에 대학로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를 다녀왔더랬죠.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해서 이것저것 입어보았더랬죠. 그냥 아저씨 같은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영한 느낌이 그냥 다 사라지네요. 어, 뭔가 읽기는 조금 편한데, 좀 너무 아저씨 같아요. 좀, 패션 블로그랑 안 어울려요, 그냥.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뭐, 구스다운, 리사이클링, 어쩌고저쩌고 매력 넘치는 여자 패딩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 기보템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그 중 제가 골라준 것은 화려하면서도 복고풍의 페이즐리 패턴이 특징인 1996 오프 화이트 컬러였습니다. 음, 괜찮은데? 이렇게 써도? 느낌 있는데? 맞아. 페이즐리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페이즐리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페이즐리란 이렇게 안 하고, 인터넷에서 페이즐리 친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캡션에도 참고자료, 페이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즐리의 뭐 역사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페이즐리는 이거다. 이걸 페이즐리라고 한다. 그냥 이것만 알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진짜 그냥 억지 감상입니다. 억지 감상. 말 그대로.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였다면 페이즐리에 엮인 얘기도 좀 썼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은. 왜냐면 노스페이스 1996 패딩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막 댓글로 막 꽁시렁 되겠죠. 아니, 패딩 정보는 알려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러면. 근데, 어, 이것도 왼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오, 어제 본 공연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너무 즐겁게 본 서커스 후기를 가져와 보았다. 캐나다 살 때 잠깐 서커스 본 기억이 있는데
오른쪽이 정보 얻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보 블로그이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묘댕님은 블로그는 잘 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또 저희 블로그에 와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뷰티 블로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미진님 보겠습니다. 아유, 다르죠.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해주세요. 미지의 세계. 블로그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미지 씨가 신청해 주셨고요. 홍콩 가고 싶다.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일단 뭐가 마음에 드냐? 인사한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7번째야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틀잖아요. 노래 틀 때 맨 위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이거 유튜브 링크 첨부할 때 맨 위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안 봄. 왜냐면 이 블로그 앱으로 보잖아요, 보통. 근데 블로그 앱이 개 꽂아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이 바로 로딩이 안 돼. 빈 칸으로 있다가 한참 뒤에 영상이 뿅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야 여기 유튜브 링크가 제대로 이렇게 중간에 빈 칸으로 있다가 딱 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공백을 좀 벌어주고 써준 거 굉장히 좋았고요. 제 일상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홍콩 느낌 카페. 지난 연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홍콩 느낌의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광교에 위치한 커피 반점이라는 카페입니다. 에비뉴 프랑 중에서 에비뉴 프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비뉴 프랑 설명 부탁.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다가 어라라 여기 있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차 주차가 너무 예뻤어요. 꼭 차 시켜 드세요. 제 인생 첫 홍콩 영화는 자 갑자기 홍콩 영화 잠깐만요. 자 갑자기 이렇게 홍콩 영화 얘기로 넘어가는데 대충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느낌의 카페를 가서 홍콩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이 요쯤에 하나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 흐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사람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읽는 사람으로 해서 완전 생뚱맞진 않은데, 완전 생뚱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첫 홍콩 영화. 저는 연애와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도 없는 아기였고, 지금도 아기임. 다 본 뒤 제 감상평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상 미 분위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뭔 내용이고,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마블 영화처럼 고자극에 조미료가 가미된 물냉만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대체 이 내용도 모르겠는 홍콩 영화는 평양냉면 마냥 슴슴하니 모락모락 은근히 생각이 나더랍니다. 오, 좋은데? 아, 좋은데? 어, 좋은데? 음, 빈터를 사진 찍고 비슷한 분위기의 옷 구경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파오처럼 몸 라인에 착 붙는 미리 길이의 원피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어, 조금 더 과격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과격하게 본인 그걸 주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좀 보고 좀 혼란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본인의 감상평을, 어,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이게 훅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건 다 괜찮거든요. 아니,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게 보이냐면 이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게 보이거든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약간 본인을 드러내는 거를 약간 살짝살짝 드러내려다가 말다가, 낼라다가 말다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우짓에 대하여. 요즘에는 사이버 단체 관람 중인 솔로지옥 2에 미쳐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쩜 이런지. 공통 관람 포인트.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봄. 방송이라 트롤지 쉽게 못함. 솔지 환연의 다른 점. 솔지. 초알파 인간들이 난생 처음 까이며 당황해하는 모습 보기. 환연. 내 연애의 가치관을 박살내면서 남 연애 응원하게 됨. 솔지2 감상평. 나도 봐야겠다, 이거. 진영이 왜 원톱인지 이해 못해서 흐름 따라가기 힘들었다. 여자들도 진흙탕 씨름했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음. 한빈이 분량 늘려줘. 과대 재질 완전 내 타입. 너무 좋아. 사귀고 싶음. 과감한데 되게? 왜 이렇게 과감해? 갑자기. 여기선 또 왜 이렇게 과감해? 꼬님때, 꼬님때 왕따 주도하고 내 썸남에게 여우짓 했던 그 친구랑 행동도 말투도 얼굴도 비슷한 소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여기서 4번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우짓 당한 후기. 이런 거 좋아요. 중간에 넣는 것도 저는 좋아요. 이게 틀면서 들으면 되거든요. 네, 스무스합니다, 지금. 꽤 오래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1학년 학교 복도는 미음 모양으로 생겼었고, 이거 뭐야, 본인이 별도 첨부한 건가? 클릭이 안 되네. 오른쪽 아래 꼭지점 위치에 식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복도에는 마이 짱남 선배의 반이 있었습니다. 3월 입학식 이후 약 일주일 만에 그 두부같이 생긴 선배의 얼빠가 되었고 3달간 쉬는 시간만 되면 배 터져라 물만 마시러 다녔습니다.
아, 이 글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 편을 못 쓰겠다고요? 아니, 그냥 쓰면 되지. 놀랍게도 1학기 내내 어떠한 진전도 없이 물만 마시러 다녔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셔서 생긴 신체 변화 같은 것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든지 간 수치가 낮아졌다든지 이런 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반 꿀벌이가 저에게 와서 미지야 너 왜 마조리카가 매일 초코우유 마시는 줄 알아? 잠깐만요. 마조리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사로 다님 이런 것도 써주면 좋잖아요. 실사로 다녀서 쉬는 시간에는 둘 중 하나였다. 물 마시러 가거나 실사로 가거나. 이거 살짝 아쉽네요. 이게 마조리카가 뭐야? 그리고 본인의 양심이 허락한다면 그 쉬사러 가서 생긴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리카가 소희 닮은 친구 이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나 이거 처음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죠? 초코우유 좋아하나? 라고 했고 저거 매일 두부 오빠가 사주는 거야. 내가 점심시간에 자판기에서 매일 둘이 있는 거 봤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꿀벌벌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조리카 거래 점심시간. 뭐? 고등학교 학우들의 마음을 모두 본인의 카톡에 담아두고 어장관리를 하던 퀸비였습니다. 이런 문장 굉장히 좋네요. 야, 제가 물을 마시러 가면 이번에는 꼭 보고 와 하며 응원해주고 삽질을 반년간 지켜보던 친구였다. 내가 두부 선배 좋아하는 걸 모를 리가 없다. 평소 목소리 변조, 옷에 소매 늘려서 입기, 큰 자켓 빌려 입고 있기, 우웅 하면서 일어나기 등등. 훈녀 생정인지 여우짓인지 친구로서 지켜보기 힘들긴 했지만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약 6년간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눈을 이렇게 떴다. 앙큼한 기집애. 암튼 온갖 생각이 다 났습니다. 한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자, 이런 거는요. 자, 이거는 진짜 어지간하면 한 번에 다 쓰세요. 다음부터는 절대 끊어 쓰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쓰는 한이 있어도 끊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는 그 하나에서 완결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시리즈로 여러 개 쓰는 건 있어도 다음 편에 계속 점점점 이러면서 끊는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기다리다가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어 사실. 내용도 이제 까먹고 제발 얼른요. 여기서 끊다니. 선생님 빨리요 빨리. 올 때까지 숨 참아야지. 네, 이분 지금 48시간 넘게 숨 참고 있잖아요. 빨리 써주시고 너 괜찮은데? 좋은데? 좋아요. 자연스럽게 쓰는 거. 약간 나랑 비슷한데? 나랑 스타일이 엄청 비슷하네.
놀랍습니다. 근데 어 제가 잘 안 하는 거 뭐 있냐면 이런 거 좀 중요한 대사 좀 크게 하는 거. 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평소에 계속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적응이 돼서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하고 여기까지 일단 그냥 확 넘어가 버려. 이 큰 글씨로. 예를 들어서 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읽어야 되는데 한 이쯤을 읽다가 보면은 이 밑에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변 시야로. 그러면 한 여기까지 읽다가 바로 그냥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다시 올라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읽는 순서를 좀 뒤틀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네. 웬만하면 글씨 크기 변화를 안 줘요. 네, 좀 잔잔하게 쓰는 편입니다. 자, 미진님 파이팅 하시고 다음 편 빨리 써주세요. 잘 쓰시는데. 자, 다음 종현님 블로그 보겠습니다. 로케이티드 인 제주 1일차 김포공항 가는 길 문자로 실시간 비행기 연착을 중계받았다. 빈 곳이 없어서 회전초밥 집에 들어갔다. 7조치에 4만원. 여행이니까. 개하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스텝 중 한 명이 학교 선배였다.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 날씨 러블리해요. 야, 약간 종현님도 좀 갓생 블로그 재질이다. 부재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으니 애월에 갔다. 오, 오 귀여워. 허허. 로케이티드 인 제주 3. 총은 자, 이런 거를 쓸 때에는 정말 어지간하면 이걸 다 읽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나랑 맞는지를 한 줄 정도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어떤 게 나랑 맞는다.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뭐 모험적인 시도를 하는 게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왜 어지간하면 이거를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쿠아 플래닛. 수족관에 갔어. 샌드 타이거 샤크야 고맙다. 피쉬앤칩스. 잔인하게도 수족관을 갔다가 피쉬앤칩스 먹으러 갔음. 메뉴명이 상어고기더라고. 좋은데? 재밌는데? 아, 나는 역시 일상을 좋아하네. 재밌는데? 고민 상담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자, 종현님도, 종현님도 제가 이거 그냥 기존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는지, 그리고 왜 갔는지, 뭐, 그냥 놀러 갔는지,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갔는지, 뭐, 아래부터는 제주에 대한 얘기를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앞에 정리를 해주는 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자로 비행기 연착을 중개받았을 때 그 종현님이 느낀 감정 같은 거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건 좋아. 난 진짜 이런 건 딱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 이런 거 쓰고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부끄러워잉.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쓰거나, 이런 거, 괄호치고 아잉. 이런 거 적어주면 보다가 좀, 이게 전반적으로 좀 글이 되게 차분하니 좋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 이거 1,500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런 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 무료 스티커 중에도 있어요. 이런 거 충분히 있어요. 아무튼, 어, 전반적으로 이제 종현님의 블로그는 좀 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칠한 느낌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칠한 느낌 좋아한다. 아,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중간중간 스파이스를 첨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장, 글 앞머리에 짧은 요약 문장을 넣어 주셔도 사람들이 읽을 때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현님 블로그는 제가 몇 번 봤어가지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재밌어요. 이 나름의 유머 코드가 있어요. 뭐야, 깜짝이야. 나이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신청해주신 두 분 것도 한번 볼게요. 이름 딱 10명이네. 아, 맥이녀, 마리모, 맥이녀 2, 바퀴. 그 전에 화장실 진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맥이녀가 뭔지는 채팅창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저 왔고요. 어, 자, 이어서 마리모 블로그 보겠습니다. 마리모 씨. 도배 그만하시고요. 지금 이제 로그아웃 상태라서 전체 공개 글만 보이긴 하는데, 자, 마리모 씨 블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공개 로그아웃 상태라서 전체 공개 글만 어차피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너무 일상적인 거는 넘어갈게요. 일상적인 것 같은 거는. 근데, 일상이구나. 어제요, 사랑을 봤어요. 한 여성분이 버스에 후다닥 올라타시더니 내 앞자리에 앉아 김서린 창문을 손으로 열심히 닦으셨다. 그렇게 버스가 아예 자리를 떠날 때까지 자기 일행을 끝까지 바라보시더라고. 보면서 혼자 진짜 귀엽다 저게 사랑이지 삭막한 버스의 한 줄기 빛이로다. 뭐 있다는 생각함. 님들도 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어우 귀엽네요. 자 무슨 소리 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자 일단 이거 자 문장과 문장 간에 한 줄은 무조건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은 사랑을 봤어요. 이거는 의외로 어 괜찮습니다. 저는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 띄어쓰기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건 괜찮아. 카테고리 동글 개웃기네. 자 일상글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생일 잔치를 기깔나게 재밌게 보낸 마리모입니다. 오 좋은데? 근데 아쉬운 점 줄을 좀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생일 잔치를 기깔나게 재밌게 보낸 마리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까지 님들은 뭐 하고 지내셨나요? 신성한 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신성한 블로그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냅니까? 꺼낼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좋네요. 저는요, 건전하게 친구들과 놀았어요. 다들 저를 본받으세요. 저같이 살라고요. 이것도 엔터 쳐. 오케이? 이게 진짜고, 리얼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세밀하게 정밀 분리를 해주세요. 글이 무지 길어진다고? 근데 글이 좀 길긴 하네? 좀 짧게 쓰세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 봐봐. 이 두 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고 리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이게 진짜고 리얼입니다. 이 두 번째가 뭔가 더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럼 물론 님 스타일도 존중을 하지만 이게 뭔가 더 미친 사람 같잖아. 네, 무게감이 있죠. 그냥 좀 진지해 보이잖아. 뭐야? 웃긴데. 이거 인간학대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구글에 강영욱 님 죽일걸요로 검색해서 가져온 소리. 어쨌든 어찌저찌 친구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
좋은데? 중국 짭 미키마우스 이거 뭐임? 플루토 아니야 이거? 아 사진 나오는 건 좀 내릴게요. 아 왜 이렇게 길어? 자 호흡이 너무 깁니다. 어 남길 것만 남겨주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싹싹 잘라내주세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그 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좀 속상한 그런 거 저도 압니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길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두 번에 자를 그런 글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2부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친구들이랑 함께한 얘기잖아요. 일단 글 자체는 좋습니다. 어, 인사 오케이. 시간 벌기 오케이. 상념 발사 오케이. 다만 어, 문장이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배치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라. 네. 뭐야 이거? 사랑하고요. 이런 이런 스티커가 있어? 인스타 필터가 있어 이게? 자, 일단 마리모님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재밌고 좋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호흡이 길다. 그래서 여기 딱 잠수를 했다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올 수가 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1박 2일 어떻게 이렇게 쓰지?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바키님 블로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블로그만 봐도 이것만 봐도 웃기냐 그냥? 기묘한 블로그. 바키. 많은 질문 많은 간부. 마니또의 효과. 이거는 좀 개인적이니까. 음, 이거 뭘까요? JLPT 시험 후기? 재밌어 보이네요. 오늘의 노래는 망함을 직감으로 느꼈을 때 듣는 노래입니다. 자, 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인사 점수 일단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앱이 로딩이 좀 느려서 이 영상을 못 보고 그냥 사람들이 쓱 내려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로 시간 벌기 해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밑에 배치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틀어보고 읽어볼까? 제목으로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오늘 JLPT 일본어 자격 시험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 점수. JLPT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아이고 이거 좀 소리 좀 줄일게.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알겠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 아주 좋습니다. 후기. 아, 제길 읽을 수 있는 한자가 거의 없어. 아. 저는 땡땡 고사실이었고요. 고사실로 들어가서 제 자리를 확인한 순간 제 앞자리에 누가 봐도 오타쿠인 육중한 몸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오타쿠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온몸으로 그 기묘한 오오라를 내뿜음. 그리고 뭔가 시험 끝나고 트위터에다 미소녀 짤 올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할 듯 평소 애니 보던 실력으로 잘 풀어졌습니다. 이런 트윗을 썼을 것만 같은. But 동시에 저는 반은 성공했다 라는 생각을 함.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무칠놈의 화장실이 반대편에 엄마 선정적인 것 같아서 가렸어요. 젠장. 이러고 가다가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지뢰개를 보았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서 우아거리며 신기했는데 근데 저도 좀 입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안 입어보고 싶어요. 129,300원. 6만원 분해쇼. 청의 목소리가 끝내줘요. 40분 동안 ASMR 마냥 감상만함. 그리고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파우 쌍놈의 새끼들아, 다 풀었다고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고 도리도리 남 구경하는 개 같은 짓거리 하지 마라. 짜증나서 진심으로 오라오라 갈길 뻔했도다. 무튼 그렇네요. 저는 그냥 6만원을 공중에 분해해버리는 쇼를 해버리고 말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뭔 씨벌. 이상입니다. 끝. 이게 졸라 웃기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바로 치고 뭔 씨벌 크크. 이게 진짜 웃기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한테 욕하는 게 진짜 웃기네. 카페트에 걸려 날라가 깁스한 썰. 안녕하세요. 접니다.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제목에 썼지만 내가 오늘 무슨 글을 쓸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미쳤죠? 감각이 있네. 재미없고요. 처음 쓰는 거니까 많이 보지는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레지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12월 9일. 넘후 추워서 롱패딩을 장착한 계절. 오후 3시경쯤이었을까요? 엄마가 전화로 시키신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친구랑 영상통화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뒤에 빨래 건조대임? 라고 하길래 뒤를 돌아보았더니 너무 적나라하게 빨래 건조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큐티스러운 잠옷, 속옷. 으아!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빨래 건조대를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에 치우러 우사인 볼트 빙의해서 전속력으로 달림. 다행히 카메라에 안 보이게 민 후 다시 피아노를 치러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저는 좀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네, 이런 거 좀 따라해보고 싶다 나중에. 전기장판 대신 카페트를 까는데요. Like this. 이런 것도 좋아. 어떤 느낌의 카페트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분명 밑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미끄러워서 앙칼진 고양이 나념마냥 걸어야 됨. 저 카페트에 걸려 안돼 씨발 안돼. 갑자기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며 하하 씨발 좆됐다 부당탕탕탕 우당탕 과작작 하는 소리와 함께 영상통화하는 카메라 앞에서 장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씨. 조신하게 일어나는데, 아, 발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레알로 안 일어나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봤자 인대만 늘어났겠지, 별일이야 있겠니? 라고만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점. 그 와중에 다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피아노 침. 대단한데? 정신력이 대단하네. 오후 7시 42분. 뭔가 심각성을 느끼다. 오! 여기서 뭔가 슬슬 좆됨을 느낌. 그치만 병원 가기가 싫었던 저는 다음날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야, 어떡해! 아이고, 집에서 걷다가 카페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원장님. 발에 지금 금이가 있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뭔데? 통깁스 하면 발냄새 못 질 것 같아서 혹시 반깁스 하면 안 될까요? 반깁스 했습니다. 아, 나 이런 것도 좋네. 그럼 2만 원. 좋습니다. 좋은데? 뭐, 운수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운수할 내용이 거의 없는데? 글을 좀 자주 쓰세요. 글을 너무 안 쓰시네. 1일 1글까지는 아니더라도 2일 1글 쓰시고, 훈훈한 것도 있고요. 글을 일단 너무 자주 안 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네요. 글을 뭐 한 달에 두 번 쓰는 날도 있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좀 자주 써주시고, 어, 그 외에는 사실 제 수준에서 뭔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잘 쓰시는데? 좋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 저랑 비슷해요. 진짜로. 문장 개 짧게 쓰고 엔터 한 번 치기. 약간 물 타는 식으로. 분량 늘리기 그것도 효과도 있거든요. 좀 천천히 읽게도 만들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제 10개의 블로그 글을 다 봤고요.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막 뭔가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약간 어떤 한 명의 이웃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